한번 붙어보자고? 요가의 힘 좀 보자. 도연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 몸 풀고 와. UDT의 회피기동과 요가의 유연함이 완벽하게 결합되었어요. 난 널 이기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삶을 지켜내고 싶은 거다. 사연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부탁드립니다. 부산 해운대의 이른 새벽 6시, 아직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전에 고요한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도가 백사장에 부딪히며 내는 규칙적인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김도연이 요가 스튜디오의 문을 열었습니다. 49살의 도연은 한때 UDT 특수부대에서 몸을 단련했던 군인이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여전히 넓고 단단했고 걸음걸이에는 군인 특유의 절도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그 모든 과거를 내려놓고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도연이 직접 피운 라벤더 향이었어요. 벽면에는 부드러운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깨끗한 요가 매트들이 정돈되어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도연이 손으로 직접 쓴 붓글씨가 걸려 있었어요. 유연함 속에 진정한 힘이 있다. 이 글귀는 도연이 요가를 시작하면서 깨달은 철학이었습니다. 과거 특수부대에서는 오직 힘과 속도만이 생존의 법칙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전 7시가 되자 첫 번째 수강생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여성 3명과 은퇴한 남성 1분이었어요. 많지 않은 인원이었지만 도연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한때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던 그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수강생들도 도연의 온화한 인사에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도연이 매트 앞에 앉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호흡부터 시작해 볼까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들숨에 자신을 믿고 날숨에 과거를 내려놓습니다. 도연의 안내에 따라 수강생들이 천천히 호흡을 조절했습니다. 스튜디오 안에는 고요한 평화가 흘렀어요. 도연은 한 명 한 명의 자세를 점검하며 부드럽게 교정해 주었습니다. 한때 적을 제압하던 그 손이 이제는 사람들의 긴장된 어깨를 풀어주고 있었어요. 김 선생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내려놓아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집에서 연습할 때는 잘 안 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요가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연의 말에 수강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도연에게는 가장 보람된 시간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들이 하나둘 떠나자 스튜디오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창가로 다가가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아침 햇살이 파도에 부딪히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풍경을 보면 마음이 저절로 차분해졌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스튜디오 운영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수강생이 많지 않아 경제적으로 빠듯했고 주변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밖으로 나가자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지나가자 그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저 사람이 요가 가르치는 분이래? 그러게, 덩치는 왜 저렇게 큰지. 요가가 남자한테 어울리긴 하나? 여자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좀 이상하지 않아? 군인이었다던데 갑자기 요가라니. 그들의 목소리가 도연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도연은 애써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상처가 생겼어요.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스튜디오를 열었을 때부터 계속되어 온 일이었죠.
저녁이 되어 스튜디오로 돌아온 도연은 혼자 요가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넓은 어깨와 단단한 팔뚝,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군인의 기품. 과연 자신이 선택한 길이 맞는 것일까요? 유연함 속에 진정한 힘이 있다. 벽에 걸린 자신의 글귀를 다시 바라보며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도 천천히 바뀌어 갈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스튜디오를 정리하며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석양에 물들어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런 아름다운 순간들이 그에게는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주는 선물 같았습니다. 문을 잠그며 도연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더라도 언젠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요가의 가치를 알아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평소처럼 이른 아침 스튜디오로 향하고 있었어요. 해운대 거리를 걸으며 신선한 바닷바람을 마시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스튜디오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새로운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파워짐이라는 글자가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어요. 헬스장이 새로 문을 연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별 생각 없이 지나쳤지만 곧 그 헬스장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게 될 터였어요. 오전 수업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나간 도연은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김도연. 뒤를 돌아보니 석진이 서 있었습니다. 훈련소 동기였던 석진은 도연보다 1살 어린 48살이었어요. 키는 도연과 비슷했지만 체격은 더 오람했고 얼굴에는 여전히 거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석진아, 여기서 뭐해? 형, 나 여기서 헬스장 차렸어. 아까 본 파워짐이 내 거야. 석진의 얼굴에는 자신만만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도연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어요. 형도 장사하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요가라니. 참 의외더라. 석진의 말투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놀림 반, 의아함 반이었어요. 도연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거야. 너도 알잖아. 내가 왜 그만뒀는지. 그래도 형답지 않아. UDT 출신이 요가라니. 석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때 석진 뒤로 서너 명의 남자들이 다가왔어요. 모두 석진의 헬스장 회원들인 듯 했습니다. 이들의 차림새와 분위기를 보니 도연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형님, 이분이 요가하시는 분이에요? 그중 한 명이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조롱의 기미가 섞여 있었어요. 몸은 좋으신데 요가를 하시네. 좀 아깝지 않나요? 요가로 몸 만들어지나요? 하하. 그들의 웃음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은 참았지만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각자 자기 길이 있는 거죠. 도연이 차분하게 대답하자 석진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야들아, 그만해. 형은 내 동기야. 하지만 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들의 시선은 여전히 도연을 향해 있었어요.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발견한 것처럼 말이죠. 그날 저녁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수강생 김 여사가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선생님, 오늘 오는 길에 이상한 사람들이 스튜디오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정말로 오토바이 2대가 스튜디오 앞에 세워져 있었고 낮에 봤던 그 무리 중
일부가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어요. 아, 저희가 신경 쓸 일은 아닙니다. 수업 시작할까요? 도연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수업 내내 그들의 시끄러운 대화 소리와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동네 분위기 좀 바꿔야겠는데? 요가 같은 거 말고 제대로 된 운동을 해야지. 여기 사람들 너무 연약해 보여. 그들의 목소리가 스튜디오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수강생들의 얼굴에 불안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집중하려 해도 밖의 소음 때문에 요가에 온전히 몰입할 수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들이 나갈 때였습니다. 그 무리 중 한 명이 일부러 김 여사 앞을 가로막았어요. 아줌마 요가 배워서 뭐해요? 시간 낭비 아닌가? 김 여사는 당황해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이 재빨리 나가서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실례합니다만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겠어요? 아, 요가 선생님이시네. 몸 좀 풀고 와요. 하하. 그 남자는 도연을 한번 훑어보더니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도연의 내면에서는 예전의 본능이 꿈틀거렸어요. 한때 적진에서 단숨에 상황을 정리했던 그 시절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들숨의 평정심을, 날숨의 분노를 내보내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조용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연은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김 여사의 손을 살짝 이끌며 그 무리를 피해 지나갔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무서웠는데. 괜찮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도 스튜디오 앞에는 담배 냄새와 불안한 기운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도연은 스튜디오에서 혼자 요가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동작이 경직되어 있었고 마음도 어수선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참는 것이 정말 답일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부를 뿐이라는 것을 이미 배웠으니까요. 도연은 마음을 다잡고 명상 자세로 앉았습니다. 하지만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만은 분명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스튜디오를 운영하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석진의 무리들이 거의 매일 스튜디오 앞에 나타나 소란을 피웠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너무 조용하네. 좀 활기차게 만들어야겠어.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수업 시간에 맞춰서 나타나 담배를 피우며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도연의 수강생들은 하나둘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들이 자꾸 와서 좀 무서워요. 김 여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업 중에도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도연은 수강생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수강생들이 모두 떠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들이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그 무리들이 스튜디오 입구를 가로막고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석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 수업 끝났나? 고생 많으셨어요. 석진이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강생들은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석진아, 이러지 마. 사람들이 무서워하잖아. 도연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석진은 오히려 비웃었어요. 형,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우리는 그냥 인사하는 건데. 그때 석진의 무리 중 한 명이
김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줌마 요가 말고 헬스장 오세요. 진짜 운동을 배워드릴게요. 아니요. 저는 요가가 좋아요. 김 여사가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순간 그 남자가 장난스럽게 김 여사의 앞을 막으며 말했어요. 뭐가 좋다고요? 이런 연약한 운동 말고. 그러다가 그 남자가 김 여사를 살짝 밀쳤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겠지만 김 여사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어요. 김 여사가 바닥에 앉으며 손목을 부여잡았습니다. 넘어지면서 손목을 삐끗한 것 같았어요. 다른 수강생들이 급히 달려가 김 여사를 부축했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옛날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동료들이 적에게 당하는 모습, 무고한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들. 그런 순간마다 도연은 망설임 없이 행동했었죠. 김 여사님, 괜찮으세요? 도연이 재빨리 김 여사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손목이 부어오르고 있었어요. 아파요. 손목이.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도연이 김 여사를 부축하며 일으켰을 때 그 남자가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실수였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도연이 천천히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적진에서 생사를 가르던 그 눈빛이었어요. 차가우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실수라고 하셨나요?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남자는 갑자기 느껴지는 압박감에 뒷걸음질 쳤어요. 도연의 아우라가 순간적으로 변한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던 겁니다. 그냥 장난이었는데. 장난으로 사람이 다쳤는데도 장난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도연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그 남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다른 무리들도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도연에게서 평소와는 전혀 다른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석진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형, 진짜 실수였어. 일부러 한 게 아니라고. 도연은 석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함께 훈련받던 동기였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어요. 석진아, 이 사람들 좀 데리고 가. 더 이상은 봐주기 어려워. 도연의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석진도 도연의 진짜 실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태를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알겠어, 형. 야들아, 가자. 석진이 무리를 이끌고 떠나면서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형,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동네 형들끼리 장난친 거잖아. 하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를 부축하며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은 결과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지만 염자로 일주일 정도 깁스를 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미안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김 여사가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 여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김 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당분간 요가 못 나갈 것 같아요. 무섭기도 하고. 도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가장 열정적인 수강생 중 한 명이었거든요. 괜찮습니다. 김 여사님이 편하실 때 다시 오시면 돼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스튜디오에서 혼자 남은 도연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운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다시 싸워야 하는 걸까요? 벽에 걸린 유연함 속에 진정한 힘이 있다는 글귀를 바라보며 도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참는 것이 정말 강함일까요? 아니면 때로는 맞서 싸우는 것이 필요한 걸까요? 도연의 마음속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은 지켜야 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어요. 김 여사가 다친 후 도연의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도연은 새벽 4시에 일어나 해변으로 나갔어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바닷가에서 혼자만의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UDT 시절의 체력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그리고 파도를 가르며 하는 바다 수영까지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요가 강사로 살아온 몇 년의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말이죠. 훈련을 마치고 스튜디오로 돌아온 도연은 평소처럼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강생들의 발걸음은 점점 뜸해지고 있었어요. 김 여사 외에도 2명의 수강생이 더 그만두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아이들이 걱정한다고 해서. 괜찮습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도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무고한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석진이 혼자 스튜디오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형, 잠깐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형도 알잖아.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나랑 손잡자. 석진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옛 동료에 대한 걱정과 동시에 교활한 계산이 섞여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요가 말고 다른 걸 해. 형 실력이면 내 헬스장에서 격투기 클래스라도 맡아도 되고.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 길을 선택했어. 바꿀 생각 없어. 석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형, 과거 얘기 꺼내고 싶지 않은데. 부대에서 그 일 기억나지? 도연의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석진이 말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왜 그 얘기를 꺼내? 형이 부조리를 폭로한다고 나섰다가 어떻게 됐어? 강제 전역당했잖아. 석진의 말이 도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몇 년 전 도연은 부대 내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일들을 견디지 못하고 고발했어요. 상급자들의 비리와 후배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밝혀낸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오히려 도연이 조직을 흔든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었고 결국 명예전역이라는 명목으로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그때도 선 넘었다가 잘렸지? 이번에도 그러다 망해. 석진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왔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석진아, 그때와 지금은 달라. 뭐가 달라? 형은 여전히 혼자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잖아. 현실을 봐, 형.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석진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할게. 내 제안 받아들여. 안 그러면 진짜 후회할 수도 있어. 석진이 떠난 후 도연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자신의 선택이 맞는 걸까요? 부대에서도 결국 패배했는데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벽에 걸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한때는 동료들과 함께 임무를 완수하던 특수부대원이었는데 지금은 홀로 작은 스튜디오를 지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도연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석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부대에서의 일, 그때의 좌절감,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상황까지. 그날 밤 도연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훈련을 하러 나갔지만 평소보다 몸이 무거웠어요. 마음의 흔들림이 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훈련을 하던 중 도연은 문득 옛 동료들이 생각났어요.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자신처럼 고민하며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현실에 순응하며 편안하게 살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힘든 길만 선택하게 되는 걸까? 도연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그의 고민에 답해주고 있었어요. 스튜디오로 돌아온 도연은 수업 준비를 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수강생이 단 2명뿐이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수강생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수업 시작할까요? 도연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의문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어요. 수업 중에도 도연의 마음은 어수선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던지도 멘트도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들숨에, 들숨에. 도연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무엇을 들이쉬고 무엇을 내보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수업이 끝난 후 도연은 혼자 스튜디오에 남아 명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평온해지기는커녕 더욱 복잡해졌어요.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 아니면 석진 말대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도연의 내면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라는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현실적인 타협을 하라는 목소리였어요. 그날 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석진의 마지막 경고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과연 무엇을 후회하게 될까요? 석진과의 대화가 있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도연은 새벽 훈련을 마치고 평소보다 일찍 스튜디오로 향했어요. 그런데 멀리서도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타는 냄새였어요. 걸음을 재촉한 도연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자신의 요가 스튜디오가 새까맣게 타버린 채로 서 있었어요.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내부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도연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몇 년간 정성껏 가꿔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어요. 손으로 직접 쓴 붓글씨,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배치한 소품들, 그리고 수강생들과 함께 만든 추억들까지. 도연 씨, 괜찮으세요? 근처 상점 주인이 달려와 도연을 부축했습니다. 새벽 3시쯤에 불이 났어요. 소방차가 왔을 때는 이미 늦었더라고요. 원인이 뭔가요? 잘 모르겠어요. 경찰이 와서 조사하고 갔는데 전기 합선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도연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도연은 CCTV 영상을 봤습니다. 새벽 2시경 스튜디오 주변에 나타난 2명의 남자가 찍혀 있었어요.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중 한 명의 체격과 걸음걸이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석진이었어요. 혹시 누군가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경찰관이 물었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동기였던 석진이 이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직 수사 중이니까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도연은 다시 스튜디오 앞으로 갔습니다. 잿더미가 된 공간을 바라보며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지난 몇 년간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연이 중얼거리며 무너진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끝에 재가 날리며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석진의 무리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조롱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요가 스튜디오가 불타버렸네?
그 중 한 명이 일부러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요가로 불 껐어야지. 몸 좀 더 풀고 와. 하하. 호흡법으로 연기 없앨 수 있잖아요. 왜 못 막았어요? 그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도연의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어요. 야들아, 너무 하지 마. 석진이 나타나서 형식적으로 말렸지만 그의 눈에는 미안함보다는 차가운 계산이 보였어요. 형, 이런 일이 생겨서 안 됐네. 하지만 이제라도 현실을 받아들이면 어때? 석진이 도연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내 제안은 아직 유효해. 요가 같은 거 말고 제대로 된 일을 하자고. 도연은 석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함께 훈련받고 서로의 등을 맡겼던 동기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내가 한 거구나.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뭔 소리야? 증거라도 있어? 석진이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CCTV에 얼굴이 선명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형도 이제 좀 철들어. 세상이 호락호락한 줄 알았어? 그 순간 도연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들, 평화를 위해 억눌러왔던 본능들이 폭발하려 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깊이 숨을 들이쉬며 참았습니다. 여기서 폭력을 쓴다면 자신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 가라고 했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니까. 석진과 그의 무리들이 비웃으며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도연은 잿더미 속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튜디오도 잃었고 수강생들도 떠났고 심지어 동기마저 적이 되어버렸어요. 과연 자신이 선택한 길이 맞았던 걸까요? 도연은 바닥에 떨어진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반쯤 타다 남은 종이였어요. 자세히 보니 예전에 수강생 중 한 분이 가져온 아들의 편지였습니다. 선생님은 제 아빠보다 멋있어요. 힘으로 사람을 누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치료해 주시잖아요. 고등학생이 쓴 서툰 글씨였지만 그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도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도연은 자신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동안 평화로운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했거든요. 그날 밤 도연은 바닷가에 혼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속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폭력으로 돌아가고 싶어진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위험한 충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이 그동안 추구해온 모든 가치가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도연은 무릎을 끌어안고 밤새 고민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수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포기할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도연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이죠.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보여줄 때가 왔다고요. 새벽 바닷가에서 밤을 지새운 도연은 스스로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스튜디오는 불탔지만 자신의 신념까지 태워버릴 수는 없었어요. 햇살이 수평선에서 떠오르자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전날보다 차분해져 있었어요. 복수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연은 잿더미가 된 스튜디오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닥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해 보니 반쯤 타다 남은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집어든 편지를 펼쳐보니 예전에 수강생이었던 이미경 씨가 가져왔던 아들의 편지였어요. 고등학생인 그 아이가 어머니를 통해 도연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는 내 자랑이에요. 힘보다 용기가 더 멋진 거라고 알려줬잖아요. 선생님도 그런 분 같아요. 편지의 일부분은 타서 읽을 수 없었지만 남은 글자들만으로도 그 아이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도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힘보다 용기.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해왔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으로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말이죠. 힘은 부러지지만 유연함은 휘어서 다시 일어선다는 요가의 철학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자신도 이제 그런 유연함을 보여줄 때였어요. 도연은 잿더미가 된 스튜디오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타버린 매트 조각들과 부서진 거울 사이에서 명상 자세를 취했어요. 처음에는 타는 냄새와 어수선한 잔해들 때문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마음을 가라앉히며 호흡에 집중했어요. 들숨에 용기를, 날숨에 두려움을 날린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연의 마음에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주변의 잿더미와 파괴된 모습들이 더 이상 절망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상을 마친 도연은 핸드폰을 꺼내 몇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김 여사에게 연락했어요. 여보세요, 김 여사님. 저 도연입니다. 아, 선생님. 스튜디오 불난 거 들었어요. 너무 안 됐어요. 괜찮습니다. 김 여사님, 혹시 손목은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이번에는 해변에서요. 해변에서요? 네, 스튜디오가 없어도 요가는 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자연 속에서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김 여사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동시에 감동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손목 다 나으면 꼭 참석할게요. 다른 수강생들에게도 연락을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사람들도 도연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포기해요? 해변 요가라니 생각만 해도 멋질 것 같아요. 며칠 후 도연은 해운대 해변의 한적한 곳에서 첫 번째 해변 요가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매트 대신 모래 위에서, 스튜디오 대신 넓은 하늘 아래에서 말이죠. 처음에는 서너 명만 왔지만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참가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바다바람을 맞으며 하는 요가는 실내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하니까 마음이 더 편해져요. 바다 소리를 들으며 하는 명상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수강생들의 반응도 전보다 훨씬 좋았어요. 도연 자신도 해변에서 가르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석진과 그의 무리들이 해변 요가 클래스를 발견한 것이죠. 어머, 여기서 뭐 하세요? 모래놀이? 어느 날 수업 도중에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오토바이를 해변 근처에 세우고 큰 소리로 떠들며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바다에서 몸 풀어봐요. 파도 타기나 해야지. 수강생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최대한 차분하게 수업을 이어가려 했지만 그들의 방해는 점점 심해졌어요. 선생님, 저희 어떻게 해요? 수강생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계속해요. 저들의 소음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그날을 계기로 해변 요가에도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석진의 무리들은 거의 매일 나타나 수업을 방해했어요. 도연은 다시 한번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갈 곳도 없었고 스튜디오 같은 피해를 입을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수강생들의 안전과 마음의 평화는 여전히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혼자 해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편지 속 그 아이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힘보다 용기가 더 멋진 거라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용기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이죠. 진정한 용기는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폭력으로 맞서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였습니다. 도연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이죠. 이제 정면으로 맞서 싸울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싸움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일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은 해변 요가 클래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고 지역 커뮤니티에도 홍보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해운대 해변의 한적한 곳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소문을 듣고 온 새로운 참가자들과 함께 기존 수강생들도 용기를 내어 다시 나온 것이었습니다. 김 여사도 깁스를 풀고 참석했어요. 선생님, 정말 좋네요. 바다바람이 이렇게 시원할 줄이야. 저도 처음엔 걱정됐는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함께 작은 용기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자, 그럼 오늘도 시작해 볼까요? 바다의 리듬에 맞춰서요. 도연이 모래 위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참가자들도 하나둘 자리를 잡았어요. 들숨에 바다의 평온함을, 날숨에 마음의 무거움을 내보냅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어우러진 도연의 목소리가 해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가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어요. 석진과 그의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인원이 왔어요. 어머, 여기 사람이 꽤 많네. 모래 장난 보러 온 거야? 그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이 불안해하며 도연을 바라봤어요. 도연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계속 집중하세요.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하지만 석진의 무리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방해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였어요. 야, 요가 선생, 한번 붙어보자고. 그중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도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요가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말이야. 참가자들이 무서워하며 뒷걸음질치기 시작했어요. 김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그냥 갈까요?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어요. 아니요. 오늘은 가지 않겠습니다. 도연이 석진의 무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몸 풀고 와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도연이 드디어 정면 승부를 받아들인 것이었거든요. 가장 앞서 있던 남자가 주먹을 쥐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움직임은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정면으로 맞받아치는 대신 부드럽게 몸을 틀며 그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UDT에서 배운 회피 기동과 요가의 유연한 몸놀림이 완벽하게 결합된 순간이었어요. 남자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며 지나갔고 균형을 잃은 그는 그대로 모래 위에 넘어졌습니다. 뭐야, 이거? 다른 무리들이 당황하며 한꺼번에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마치 춤을 추듯이 그들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공격을 피하면서도 절대 먼저 주먹을 휘두르지는 않았어요. 한 명이 도연의 뒤로 돌아가 붙잡으려 했지만 도연이 요가 동작처럼 부드럽게 몸을 숙이자 그는 앞으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이 발차기를 시도했지만 도연은 나무처럼 중심을 잡고 서서 그 공격을 흘려보냈어요. 이상해. 맞지가 않아. 뭐야, 이 사람 귀신이야? 무리들이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공격하고 있는데 도연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석진이 나섰습니다. 야들아, 비켜봐. 석진은 도연의 실력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싸우는 도연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형, 진짜로 붙을 거야? 그래. 도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이유가 없었어요. 석진이 전력으로 달려들었습니다. UDT 출신답게 체계적이고 강력한 공격이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마치 물처럼 흘러가며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한때 함께 훈련받았던 두 사람의 대결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철학으로 무장한 상태였어요. 석진은 힘과 속도에 의존했지만 도연은 유연함과 중심으로 맞섰습니다. 몇 분간의 격렬한 공방 끝에 석진이 지쳐 주저앉았습니다. 전력을 다해 공격했지만 도연에게 제대로 된 타격을 입히지 못했거든요. 이게 뭐야? 석진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석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승자의 위험을 과시하는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석진아, 난 널 이기고 싶었던 게 아니야. 내 삶을 지켜내고 싶었던 거야. 석진의 눈에 당황과 부끄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연의 말이 그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형, 나는 넌 길을 잃었을 뿐이야. 다시 찾으면 돼. 도연이 석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석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박수였지만 점점 커져서 해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대단해요. 정말 멋있었어요. 해변에 모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서 지켜보던 다른 해수욕객들도 다가와 박수를 쳤습니다. 도연의 싸움은 단순한 격투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이었거든요. 도연은 일어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일이 있은 후 도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해변에서 벌어진 일은 순식간에 인근 지역에 알려졌어요. 목격자들이 찍은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해운대 요가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폭력 없이 상대를 제압한 요가 강사. 진정한 강함을 보여준 감동적인 장면.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도연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무술 실력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철학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해변 요가 클래스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존 수강생들뿐만 아니라 멀리서부터 찾아온 새로운 참가자들로 가득했어요. 선생님, 저도 그런 요가를 배우고 싶어요. 몸과 마음이 모두 강해지는 요가라는 게 정말 있나요? 사람들의 눈빛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단순히 운동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도연의 철학을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도연은 새로운 수강생들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요가는 몸의 유연함만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유연함, 그리고 진정한 강함을 찾는 여행이에요. 수업이 시작되자 해변은 고요해졌습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도연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들숨의 용기를, 날숨의 두려움을 날립니다. 우리는 모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수강생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빛이 떠올랐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모두 같은 마음으로 호흡하고 있었어요. 수업 중간에 김 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다른 수강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날 무렵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석진이었어요. 그는 혼자 조용히 다가와 수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석진을 발견하고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정리하고 떠나자 석진이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번과는 전혀 다른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형, 미안해. 석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튜디오 불낸 것도, 그동안 괴롭힌 것도 정말 미안해. 도연은 석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이제는 앞을 보자. 나도 길을 잃었던 것 같아. 군대 나오고 나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래서 더 거칠게 살았나 봐. 석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시간이 있어.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야. 도연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형, 나도 요가 배울 수 있을까? 석진의 질문에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호흡부터 천천히 시작해보자. 그날부터 석진은 도연의 수업에 꾸준히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요가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그와 함께 다니던 무리들도 하나둘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도연의 해변 요가 클래스는 부산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이 되었어요. 매일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견학을 올 정도였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고 평화롭게 해결한 사례. 진정한 강함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이야기. 하지만 도연에게 가장 소중한 건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어요. 석진이 처음으로 완벽한 명상 자세를 취하던 날 김 여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되찾던 순간 새로운 수강생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하던 때 그런 순간들이야말로 도연에게는 진짜 보상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수업이 끝난 후 도연은 혼자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석진이 다가와서 옆에 앉았습니다. 형, 요즘 어때? 행복해? 그런 것 같아. 너는? 나도.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 형 덕분이야. 두 사람이 함께 석양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와서는 조용히 물러나고 있었어요. 형, 그때 왜 나한테 복수하지 않았어? 석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상처만 만들어내니까. 그보다는 치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도연의 대답에 석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제 알겠어. 진정한 강함이 뭔지.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올렸어요.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처럼 해변에서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해 볼까요? 도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들숨의 감사를, 날숨의 사랑을 나누어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도연의 여행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혼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평화로운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연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부탁드립니다.